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8월 근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9월 연준이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희미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가 될 확률은 85%로 상승한 반면 50bp 인하 확률은 15%까지 크게 축소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성을 거머쥐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에 대한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간밤 13% 이상 급락했고 비트코인과 이민 정책의 수혜주로 꼽히는 민간 교도소 관련주들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 코스피 지수가 8일 만에 1% 이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8%대 급등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는 최대 2%대, SK하이닉스는 6%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반등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의 3조 원대 이라크 수출 계약이 내줄 체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현지 군사 매체에 따르면 이라크 국방부는 천궁2의 8개 포대를 총 25억 달러에 도입하기로 하고 내주 한국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그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템베거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까지 톱파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이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9월 B컷 가능성도 이 하루 사이 34%에서 15%로 크게 추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던 건 역시 기술주의 반란 덕분이었죠. 미 정부의 AI 칩 사우디 수출 허용 검토 소식, 또 이 젠슨 황 CEO의 AY 낙관론에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8%대 깜짝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이 섹터 전반에 강세가 돌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단숨에 5% 가까이 하루 사이에 급등했고요. 또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는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머쥔 상태에서 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급격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발 훈풍에 장초반 코스피는 1%대, 또 코스닥은 2%대 강세로 출발한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는 오전장에서 무려 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6만 5천 원 선을 넘어섰고요. 또 삼성전자도 어제 52주 신저가 기록 이후 반등에 성공해줬지만 그래도 이 해외 법인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돌게 되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1.59%, 장 초반 대비 현재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고요. 어느덧 2,55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매물 쏟아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인은 여전히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동반 매수세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리스의 판정승에 2차 전지의 저가 매수가 몰린 코스닥. 오늘은 2.59%, 장 초반 대비 마찬가지로 상승폭 키워내고 있고요. 벌써 727선 돌파해서 73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1,5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시장의 이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정오의 텐베거 힘차게 달려가 볼 텐데요. 저희 종목 상담은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께 기분 좋은 이 추석 명절을 선물해드릴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또 멋있게 바뀌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시장 반등에 따라서 헤어스타일도 새롭게 뭔가 변화를 주셨는데 정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전문가님은 멋있으신데 우리 시장은 좀 외인 수급이 여전히 좀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매물을 팔아낸 외국인 FOMC 이후에 다시 좀 바이코리아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갑자기 왜 또 머리카락 자른 거를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 오랜만에 잘랐습니다. 자, 보면 시장이 어제 이제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상치에 지금 딱 부합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1.5%까지 나스닥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이게 나스닥 어제 분봉 차트인데요. 밀리는 모습이었다가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을 토대로 하면서 상승 쪽 분위기를 이렇게 딱 타고 가는 이제 모습이 좀 나왔어요. 확실히 뭔가 좀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강한 어필을 하면서 시장을 다 끌어올렸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페드워치 상황에서도요. 뭐 나와 있긴 하지만 B컷 0.5 그러니까 50bp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낮아졌다. 제가 얘기 드렸죠. 50bp가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 수치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빠질 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25bp 상황만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큰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위든 아래든 나오면 안 된다. 그냥 지금보다 딱 우리가 딱 원하는 수치 그냥 아주 조금만 낮추거나 조금만 움직여야 된다. 그 딱 원하는 보합권에 그러니까 뭐 예상치에서 변동성이 크면은 시장은 뭐다 바로 그냥 흔들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딱 그 상황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면 뭐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65,000원 아래에서의 매도 사인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다음 수급 쪽의 상에서 봤을 때 삼성이 아침 오전장 일찍까지는 좀 매도세가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외인이 매수가 잡힌다는 거. 거기에 추가로 오늘 현재까지 우선은 외인들이 매도세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떠났던 개인들이 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만간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이 여타 이래저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점이 나오고 있다. FOMC 끝나봐야 알겠지만 갑작스런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자면은 어제 이제 해리스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죠. 어제 제가 이 시간에도 개인적인 판단은 해리스가 좀 이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해서 관련주들이 죄다 올랐습니다. 2차 전지, 태양광 등등해서 아주 급등하는 풍력도 그렇고요. 신재생 쪽으로 죄다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게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의 기업들이 오늘 대거 상승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오늘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네. 아무 감흥도 없어요. 원체 시장이 빠져놓으니까 동시만기 약간 조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시장이니까요. 내일까지 시장이 조금 상승을 이어가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급격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다소 닫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관망하시길 바라고요. 이후 FOMC 흐름까지 꾸준히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 새롭게 돌아온 장정 관심 테마 오늘의 키워드는요. 해리스 그리고 네이버 AI 전력망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만나봤던 전력망에 이어서 또 해리스 이 예정된 90분을 가뿐히 넘길 정도로 치열했었던 어제 미 대선 토론 결국 승리의 여신이 해리스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CNN의 여론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다는 응답이 63%로 동일한 이전 조사 대비 6%포인트 대폭도 올라섰고요. 그동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애를 자그마치도 태우지 않았던 이 네이버,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인공지능청과 이 AI 분야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또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자, 보시면 우선은 이거는 이제 대선 예측 사이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조금 앞서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해리스 후보가 앞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똑같아졌어요. 50대 50이에요. 아직은 뭐 알 수 없는데 분위기는 네,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가 어제 대선 토론 끝나자마자 현재 세계 1등 가수죠. 끝나자마자 네, 해리스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어제 속보가 막 우리나라 뉴스 기사로 막 떴습니다. 파급 효과가 엄청난 가수입니다. 콘서트 한 번 하면 그 주변의 경제학적인 가치 자체가 조 단위가 뭐 4조, 5조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돈이 움직입니다. 그분의 콘서트 한 번에 대단하신 분인데요. 자산도 뭐 조 단위로 현재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지지한다고 또 밝히다 보니까 또 지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해리스 후보 쪽에 그 지원금 하는 거 있죠. 그게 $25인가 그래요. 그것도 하라고 아예 자기 SNS에 올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계 1등 가수가 해리스를 지지했다는 점. 자, 그게 또 핵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오는 게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부터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봤을 때 어제 살짝 오후장부터 해서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못 갔지만 오늘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 나왔고 2차 전지주들의 대장격으로 볼 수도 있겠으니까 완전 대장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바닥에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상승폭이 약하긴 해요. 다른 거 대비해서 좀 약해요. 예를 들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급반등 나오고 오늘도 살려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었던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약간 쉬긴 하지만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건 이거야. 일단 한숨 돌렸다. 우선 지금 상황 당장의 주가가 이제 아직 회복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선 한숨 돌렸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간에 좀 우리가 고민했었죠. TV 토론에서 누가 과연 승기를 잡을지 미리 저도 얘기 드렸었던 게 해리스 후보가 아마 조금은 더 얘기를 잘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예측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 상황 추이상 2차 전지주들과 여타 관련주들은 한숨 돌렸다는 점 참고하시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보면은 SDN이라고 뭐 태양광 관련 이슈가 좀 생기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 쪽 관련 종목들이 죄다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10% 이상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은 100%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가 빠지긴 했지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간에 좀 매물벽 자체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약간 밀릴 수도 있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해리스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면서 12%까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이슈입니다. 네이버 AI 이슈 맞춰서 사우디 쪽인가요? 이슈가 좀 생기는데 보시면 폴라리스 AI가 그 관련 대장주로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 폴라리스 AI 가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같이 가면 좋지 않겠니? 하긴 하는데 폭이 좀 작긴 해요. 근데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또 네이버는 또 반면에 또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조금 끝바닥을 확인하는 건가 싶긴 해요. 크게 보면요. 네이버의 이게 2022년 끝바닥자리에 라인을 그어보자면 이렇게 완전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네이버라는 회사가 주가 관리를 진짜 니들이 한다면 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자리가 약 15만 원짜리인데 이 자리 이탈하게 만드는 게 맞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네이버가 주총장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실적으로 증명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모양은 잡아줘야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네이버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돌리는 그림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전저점 자리에 특히나 이런 대형주 이런 자리들은 여기 아래 깨지는 자리부터는 뭐다? 지켜보다가 돌리거나 해도 매수 자리고요. 너무 심하게 깨지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돌리려나 하는 드디어 가는 거니? 근데 가는 것 같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확실한 것은 그때 얘기하셨던 우리 네이버 대표님이셨나요?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점을 조금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이제 전력망 관련해서 계속 지금 3일째 얘기하고 있어요. 화요일부터 얘기하고 있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재룡전기 보세요. 오늘도 올라갔어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도 급등 나와서 12% 올랐고요. 고점으로 오늘도 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트 좀 이렇게 크게 보자면 완전 조정 나오고 돌리는 그림이고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냐면 보시면 이 라인인 거예요. 보세요. 지지 저항선 자리가 여기 나름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찍고 돌렸다고.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자리,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모습이 뭡니까? 여기 저항 자리잖아요. 정확한 저항 자리. 맞아요. 자, 여기서 돌린다. 그러면서 갈 수 있다. 이게 근데 재룡적이뿐만 아니라 전력망 관련주들이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쪽 일진전기도 많이 급등 나고 LS 일렉트릭 등등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그림이 나오냐면 전력망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 네. 그렇죠? 갈 수밖에 없어요. 노후화된 장비들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 핵심이라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뭐예요? 어제 젠슨하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새벽에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성장 얘기하면서 큰 수익이 결국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투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연관된 종목들 다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또 움직였던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니까 뭐가 갑니까? 액침 냉각 이슈 되면서 오늘 GST 11%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삼성, 공조 같은 경우도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8%대. 그렇죠? 그다음에 K엔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오늘 6%대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한. 그래서 다시 한번 액침 냉각 관련주들의 이슈도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젠슨하게 좀 떠들어 주니까 이런 종목 같이 가죠. YC 같은 애들도 죽어 있다가 어이구 19%까지 갔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HBM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단발성인지 모르겠어. 근데 단발성 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세요. 이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꺾어버릴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죽어있던 거래량이 돌리는 걸 보니까 조금 늦게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다. 지금 이 상황만 유지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시장을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 중요한 점은 FOMC 끝나고가 더 중요할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시청 계속 잘 해주시고 이 관련주들은 제가 꾸준하게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할 이 관심 테마까지 만나봤고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계속해서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개장 전마다 급등 유망 테마를 미리미리 새벽 배송 받아보는 방법 지금 바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참여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또 코스피 시총 상위단 대형주들 위주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 이 역시나 SK하이닉스 6.8%대 정말 강하게 튀어 올라와 주면서 어느덧 16만 8천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오늘 또 호재 하나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의 QLC 9세대 V-NAND를 양산을 개시했다는 소식 오늘 장에서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그간의 컨센서스 하향 조정 소식과 더불어서 또 해외 인력 감축 소식까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1.5%,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계속해서 한풀 꺾였었던 현대차와 기아 다시 한번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삼성전자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삼성전자 라인을 제가 어제 그어드렸죠. 다시 한번 긋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0년 차트의 주봉인데요. 네,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대형 추세에서의 차트 흐름이에요. 여기 하단 라인이 얼마냐면 63,000원부터 65,000원 정도 약 이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이 하단 자리는 대형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 10년 차트이기 때문에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이때 코로나고요. 보통 이 추세 하단 자리까지 거의 내려오게 되면은 주가는 웬만하면은 바닥 인식되면서 반등이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65,000원짜리 아래 자리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들어가니까 매수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도 이 추세 하단 자리는 뭐냐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뭐예요? 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외인들 특히나 많이 보는 자리입니다. 기관도 많이 봐요. 이 차트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를. 왜냐하면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긴 추세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쭉 가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보다 63,000원, 65,000원 정도의 자리니까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더더욱 바닥 자리라고 인식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 사항인데요. 어제 매도세를 보면은 조금은 야 이거 맞아 싶을 정도로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보세요. 어제 삼성전자 보면요. 이게 맞는 거야 싶을 정도죠. 1,400만 주 매도였거든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예, 외인들이요. 예. 그리고 그저께는 이제 거의 900만 주가량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계속 매도를 했는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끝바닥을 확인할 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보는 게 과매도. 과매도.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어요. 예. 과매도. 특히나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외인과 기관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과매도 흐름이 있는가. 근데 외인들이 진짜 과매도가 어제 좀 심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현재 시간으로 매수가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매도가 좀 나왔다고 판단해요. 1,300만 주? 1,400만 주예요. 1,395만 주거든요. 이거 말이 되나요? 미친 거지 솔직히. 그저께도 그렇고. 과매도 구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외인들이라고 뭐 주가에 공포 안 느낍니까? 똑같아요. 여기 이제 하단 자리 근처에 왔다는 거지. 제가 좀 약간 위긴 한 것 같은데 이 라인을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근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63,000, 6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나왔다는 거. 거기에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본 건 뭐예요? FOMC 4년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잖아요.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중요하잖아요. 4년 만에 대선입니다. 모든 게 다 꼬여 있는 상황에서의 폭발적인 매도 흐름의 물량들 그리고 추세의 하단 자리들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자리가 지금 여기에 형성되고 있어요. 삼성이. 지금 모두가 떠나는 삼성전자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보는 것은 FOMC가 17일부터 해서 18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결과는 뻔히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25bp인데 문제는 뭐다? 점도표가 이번에 나온다는 거지. 그 점도표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 근데 분위기상 지금 지표가 어찌됐던 그런 대로 나왔어. 근데 어제 뉴욕 증시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것은 한 사람이 끌어올렸어. 두 사람일 수 있겠네요. 네, 누굽니까? 젠슨 황과 해리스였어요. 네. 근데 젠슨 황이 훨씬 압도적이었지.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주식은 기대감에 먹고 살잖아요. 그 기대감이 전형적으로 반영됐었던 게 젠슨 황의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도 맞아 떨어지는데 삼성도 기대감까지 준다고 바닥일 확률이 높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FOMC에서의 금리 포인트를 봤지만 지금은 딱 뭐다? 딱 우리가 원했던 수준만큼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변화만 조금만 없다면은 지금은 뭐다? 시장은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저도 시계를 10월 중순으로 봤지만 지금은 오늘과 어제의 상황을 보니까 조금은 앞으로 당겨도 되지 않을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쉬는 동안 3일간의 뉴욕 증시 흐름을 봐야 되긴 하지만 확실하게 공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예주시해보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의 65,000원대 아래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확실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전화번호 023-1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기아 역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21만 2천 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이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약 3%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9,400원 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간 또 워낙 좀 주가가 흔들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수가 수복에 다소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설계해볼까요? 네, 아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기아를요 보면 대형 추세에서 봤을 때 20년 정도, 20년대 바닥 자리부터 해서 그냥 간단하게 라인 하나 그어봅시다. 이런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년 초부터 해서 반등 나왔으니까 라인 하나 또 그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다시 확대를 해보죠. 현 추세에서 봤을 때 라인 몇 개만 더 볼게요. 저항 자리가 여기 하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이 자리들을 제가 왜 이제 그어놨냐면 3년 추세에서 4년 추세인가? 4년 추세에서 자리는 현재 구간대 자리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씩 그을게요. 여기가 바닥 자리 인식 구간이 맞고요. 여기도 같이 있으니까 또 하나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봤을 때 추세에서 하단 자리로 봤을 때 구간으로 봤을 때 여기 자리가 있긴 이 정도 자리가 있긴 한데 여기 하나 제가 동그라미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자리가 또 여기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4개를 그었어요. 요 정도 구간 자리 움직일 건데 여기 자리에서 맥스 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는 85,000원 자리고요. 85,000원 자리고요. 그 다음 1차 저항 자리로 체크가 되는 게 여기가
여기 라인 자체가 95,000원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저항제로 지지할 수 있는 게 9만 원 선이네요. 재밌게 형성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시장이 지금 봤을 때 자동차 쪽이 약간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FOMC 끝나고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해서 봤을 때 시장이 안 무너진다, 괜찮다, 조금 잘 버틴다 싶으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려세울 겁니다. 그럼 돌려세우게 되면은 1차로 볼 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별 탈이 없을 거고. 근데 만약에 약간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뉴욕 주식 흐름이 조금 재미가 없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변동성 자체가 살짝 생기면서 어떻게 9만 원대 라인을 내려왔다가 갈 수가 있고요. 최악인 경우로 보자면은 시장이 무너지는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맥스 하단 자리인 8만 5천 원까지는 깨졌다가 갈 수 있는 게 현실적인 자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뉴욕 증시 흐름과 시장의 흐름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나눠드린 건데 근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깬다고 하더라도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은 걸려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오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가는 최고가를 넘어가는 그림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버텨내자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오히려 뭐다?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홀딩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우듬지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 1,766원 그리고 100%의 보유 비중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단 한 종만을 들고 있는 우듬지팜. 지금 이 시각 2.8%가량 강세 보여주면서 1,860원 선, 현재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지금 이 우듬지팜 대표님께서 의료용 대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사업 확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 인터뷰를 주셨습니다. 또 어제 한 공영 방송사에서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반영하게 되면서 오늘 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이 우듬지팜인데요. 앞으로의 이 주가의 반등 가능성 얼마나 유지가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지금 이 종목이요. 1,766원에 100%신데 이 종목이 상장하고서 최저가가 1,766원이고요. 1,766원에 차트를 분봉으로 돌려봤을 때 여기 자리 9월 9일 날 딱 잠깐 한 번 정도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 자체가 2만 주가량이고 이때 있긴 한데 얼마나 들고 계신지 그냥 걸려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저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자, 근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1차적인 차트 그 고점 구간 체크해 보자면 2,000원 뚫고 가면 2,100원 가는 건 특별하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수익을 낼지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2,000원까지는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하고 기다려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2,000원 돌파하면서 힘겨루기 하면서 2,100원은 간간히 터치를 할 거고 그리고 올라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종가로 2,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게 나오면은 아니면 2,1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종목의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수익은 나실 겁니다. 잘 나실 건데 여기서부터 해서 2,100원대부터 해서 얼마 더 갈지 여부는 이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000원 넘어갈 때까지 홀딩 하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DX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매수가가 56,940원 그리고 17%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4.42%가량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8,3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일제히 좀 포스코 관련주들이 포스코 가족주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좀 매수 단가가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하지만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은요. 지금 뭐 전기차 캐즘 시끄럽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있었죠? 더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에 조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조금은 희망적인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기다렸었던 해리스 후보의 뭔가 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승기가 조금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제 토론을 통해서 1차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지만 2차 토론을 한다고 한들 해리스 후보의 이 전략적인 상황들을 트럼프 후보가 뭔가 말로써 이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뭡니까? 일전에 바이든 정부부터 있어왔던 정책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현 기조를 유지한 채 가는 게 나오니까 환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의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DX도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단가가 조금 많이 높으신 거는 아쉽기는 해요. 이때 당시에 항상 저도 강조드려 왔었던 게 에코프로 얘기를 드리면서 사람 많으면 사고 납니다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뭐 일단 지나간 얘기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만 안 바뀌면 돼요. 갑자기 또 트럼프 쪽으로 갑자기 또 바뀌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보합이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보합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해보시고 단가를 더 낮춰야 될까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대응하시려면은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 10월 중순 이후로 해서 느긋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요. 가장 주식하기 편한 시기가 언제라고 하죠? 11월부터 4월이라고 하죠. 요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월쯤 넘어가면서 추석 이후부터 해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보시고 단가 낮춰줘도 돼요.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상황 보고 할게요. 오늘 단기 급등에 우리가 너무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튼튼하게 재점검을 해봐야겠죠.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지금 굉장히 좀 폭발적인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Y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5,70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한번 주가 흐름 체크해 볼게요. 22%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14,11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이 삼성전자발 HBM 테스터 본격 납품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현재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좀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갖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현재 정리를 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YC도 일전에 이제 방송 추천드리고 나서 이때쯤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쫙 가서 이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포트가 좀 바뀌어서 이제 포트에 없어요. 좀 아쉽긴 한데. HBM 이슈가 좀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서 YC도 뜨는데 이게 아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DY는 왜 가만히 있어? 원래 이제 두 종목 쌍두마차처럼 움직였던 기억들도 있는데 얘는 좀 조용하긴 하네요. 뭐 어찌됐든. 자, YC가 우선은 상승을 주는데요. 굉장히 죽어 있다가 오랜만에 거래가 좀 터진 거예요. 제가 아래는 거래 대금으로 설정을 해놓긴 했지만 많이 죽어 있다가 올라온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실 거는 지금은 없어 보이고
1차적인 그 고점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게 단기 고점 라인만 보자고요. 저항 라인으로. 15,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슈팅 나오면은 16,0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당장 급하게 정리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상황을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한두 차례만 더 내준다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홀딩입니다. 이거는 지금 홀딩이에요. 팔 수가 없어. 분봉 차트 보더라도 지금 타고 가잖아. 이거 보니까 타고 가네. 이렇게. 죽였다가 또 타요네요. 그래서 우선 뭐 상황상 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번 자리가 좀 조심해야 될 자리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13,500원짜리 깨고 혹시라도 13,100원짜리 깨면은 약간은 위험하긴 해요. 그냥 분봉 상황입니다. 13,500원, 13,100원. 요 두 개 라인들. 여기만 그냥 버티면은 그래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빠지더라도 맥스 저점 자리 인식되는 게 여기 자리 14,100원 정도 자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내일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상황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우선 내일 보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급한 매도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버텨보시고 홀딩하시고 참아보는 걸로 말씀드려보고요. 너무 불안하시면 13,500원짜리나 13,100원짜리만 한번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산 로보틱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88,000원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1.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5,3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그룹이 참 로보틱스와 밥캣 간의 합병을 철회를 했지만 여전히 밥캣 주주들의 이 우려가 좀 다소 높은 상황에서요. 로보틱스는 8월 이후로 주가가 횡보 흐름 보이고 있네요. 앞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매수 88,000원이십니다. 나쁘지 않은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급반등 나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대응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빠지면서 흔들렸던 거라 그러니까 원래 지켜줘야 될 라인이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왜 이걸 깨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잘 버티고 있었어요. 저점으로 해서. 이거 차트 잘 아시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짜증났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우는 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올라올 거고 7만 원대까지 회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7만 원대 아래 자리 있죠? 7만 원 아래 자리는 매수 자리네요. 보니까 이 종목은. 7만 원 아래는 매수 시그널 자리입니다. 참고하시고 돌리면서 갈 때 보면은 금방 올라올 겁니다. 매수가까지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올라올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수익을 잘 내고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래서 7만 원 아래 자리 매수 자리 인식 대응하시고 죄송합니다. 쭉 올라가면서 9만 원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장의 출렁임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매수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홀딩해 보시고요. 9만 원 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9만 원 오면 연락 주셔도 뭐 별다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짧게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느긋하게 대응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5,686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시각 0.7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이게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어제 강하게 급등 나와줬었죠. 여기에서 이만 정리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이게요, 시청자님. 야, 우리 저 상담 주신 분,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되게 뭐라 그럴까? 간당간당한 그 느낌의 자리라고 할까? 거의 약간 그런 자리거든요. 차트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자리. 이 자리는 사실 개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사시면 안 되는 자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가던가 아니면 떨어지는. 자, 보면은 이 라인 잡아놨잖아. 지금 거의 이게 한 5,800원, 900원 자리 같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점 바닥 인식이 굉장히 잦아요. 여기 6,000원 근처 자리인 거지. 5,700, 800원, 6,000원 근처 자리인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보죠.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도 가지도 못해죠. 여기서 또.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그냥 지독한 저항 자리가 아주 지독한 저항 자리가 돼 있어. 매물벽도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자리를 뚫고 가면서 7,000원대 넘어가면서 가면 오히려 편하게 갈 건데 지금 자리는 되게 애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맞고 떨어졌던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딱 사실 때 이것만 보자고. 1차적으로. 다른 것도 제가 기술적인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이게 핵심인 거지. 근데 기다리면은 또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올 건데 매수가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은 우선은 더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우선은 어떻게 한다? 네, 현금 그냥 확보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정말 좋으시다면 안정적으로 7,000원대 갔다가 조정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가가요. 7,000원 갔다 조정받는다고. 바로 조정이 아니라. 반등이 나왔다가 7,000원 정도 갔다 조정받을 때. 이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안 밀리는 거 나올 때. 네. 그러면 뭐 요거 중간에 갭, 요건 모르지 우리가. 왜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위험한 거지. 오히려 이게 안정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낫다니까요. 아시겠죠?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 오면은 우선은 빼봅시다. 빼시고 나서 다시 상황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차선, 현재 텐베거 메이킹 시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또 추석을 앞두고 지난 종목들 AS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받아봐야겠죠. 다시 한번 점검할 만한 이 AS 종목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아우디 퓨처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짝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이어서 조금 돌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어느 순간 이 종목이 갑자기 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갈 수 있는 제가 오랜 시간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했지만 이거 보면요. 이게 조만간 이렇게 가기 시작할 종목이에요. 큰 추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짧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예. 제가 조만간 이제 기업 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가지고요. 혼자 가서 이것저것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실적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7월 실적 너무 좋은 것 같고요. 8월도 어마무시한데 9월부터 뭐가 플러스 되냐면 아이돌 그룹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고 자 LG생활건강 볼게요. 자, LG생활건강도 바닥에서 야금야금 약간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아직 큰 흐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제 이걸 볼 거예요. 뭘 보냐면 시장이 지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좀 돌리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제 기술적인 그런 표현을 하자면은 과매도 구간이 나오면 항상 매수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대형주에서 특히 삼성에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수가 바닥에서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뭘 보냐? 실적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또 그래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안정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결국 실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하반기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다 실적 개선 사항이 좀 크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기대감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도 바닥에서 만연하게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한번 탈 수도 있습니다. 실적 무시하고서라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추천드렸었던 아모레 퍼시픽이 너무 아쉬워요. 아모레 퍼시픽을 이제 사인을 드렸었는데 매수가를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매수가 안 돼서 편입은 못했지만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너무 이쁘죠? 수익 잘 나오고 계실 거예요.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저기까지 열려버렸어요. 여기까지 열렸어.
쭉 열렸네요. 1차로 15만 원을 제가 목표가 잡아놨었는데 거기까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뭐 2차로도 보긴 하지만 혹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시라면 1차 목표가 15만 원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제 드렸던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도 차트 라인상으로 보이는 자리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 정도짜리까지는 깨지기 직전 자리예요. 까지는 추세가 열려 있다. 한번 빡 튀면은 시원하게 한번 갈 수 있으니까 3만 원까지 보고서 우선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은 변함이 없다라고까지 오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모레 G 다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김선현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정모의 템베거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물러나기 전에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9월 B컵 가능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여전히 강세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증시 여전히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